누구나 한 번쯤 걷지 말고 뛰어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오늘은 걷기와 달리기의 차이, 그리고 독이 아닌 약이 되는 걷기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걸음 동작을 분석해보면 한쪽 발 기준으로 볼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디딤기 시간, 발이 땅에서 떨어져 움직이는 흔듦기가, 두 발 모두 땅에 닿는 양다리 지지기 시간은 달리기 보행 주기를 보면 걷기와 다르게 양발이 모두 지면에 닿아 있는 양다리 지지기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걷기는 속도에 따라 완보, 산보, 속보, 그리고 급보, 강보, 경보로 구분되어집니다. 경보와 관련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본인을 제어를 잘 해야 되는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 이만복 선수 같은 경우는 초반 시작하자마자 빨리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의욕이 너무 앞서 보입니다. 경보가 뭐예요? 자, 저게 경보다. 한순간이라도 두 발이 동시에 땅에서 떨어지면 문제가 많지라. 다음 영상을 보고 경보 시합 중 누가 반칙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디를 갈 때 BMW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자동차 브랜드 BMW가 아니라 버스, 메트로, 워크의 약자로 대중교통을 의미합니다. 요즘 걷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독이 되는 걷기와 약이 되는 걷기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땅을 보고 걸으세요. 그럼 머리가 앞으로 떨어지니까 이 근육이 많이 긴장이 오지요. 그 다음에 뒤꿈치 보행을 또 안 하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충격이 발바닥뿐만 아니라 허리나 목으로 전달이 돼서 그럴 거예요. 허리나 목에 디스크라든지 관절염이 두개 올 수 있죠. 남들은 흉내내기도 어려운 심한 팔자걸음입니다. 97년 노력은 안 해보셨어요? 아니, 해봤죠. 조금은 해봤는데 어색해요. 지금 거울 보면 어깨 높이가 같아요, 틀려요? 경진 씨 어깨가 자주 아픈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척추 엑스레이 검사와 걸음걸이의 이상 여부를 알아보는 조갑 검사, 그리고 보행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팔자걸음이 심한 경진 씨는 균형 감각 검사까지 더했습니다. 그 결과 경진 씨의 균형 감각은 현저히 떨어지고 예상대로 팔자의 각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팔자걸음을 걷게 되면 발목, 무릎, 골반을 지탱하는 관절에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골반을 틀어지게 만들어서 허리, 목, 디스크까지도 올 수 있는 상황이죠. 심한 허리 통증에 시달리는 가연 씨는 골반이 한쪽으로 비틀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분은 보행검사 결과 왼쪽은 팔자걸음에 가깝고 오른쪽은 정상인 비대칭 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대칭 보행을 하게 되면 보행 시마다 골반이 좌측 골반이 뒤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골반과 허리 사이에 무리가 오게 돼서 디스크가 눌리고 통증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발끝이 안쪽을 향하는 안짱걸음으로 오래 걷게 되면 근육과 뼈에 무리가 와서 이상 증상을 느끼게 된다. 근육의 경우 종아리부터 엉덩이까지 이어지는 바깥쪽 근육에 무리가 와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관절의 경우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틀어져서 계속 움직이게 되면 뒤틀리고 변형될 수 있는데 그 자세로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면 상태가 악화되면서 무릎과 고관절, 척추 등의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정밀검진을 실시했다. 충격 완충 장치가 사라지게 되면 한경자 씨 통증은 무지외반증 때문이었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 가운데 관절이 튀어나와 발 형태가 변형되는 질환. 고령자의 경우 발뼈의 아치가 가라앉으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인체에 바른 뼈대가 옆으로 아치를 이루고 정면으로도 아치를 형성해서 체중을 받치고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한다. 노화가 이루어지면서 무지외반증 같은 질병이 동반되면 아치가 서서히 가라앉으며
평발화가 일어나기 쉽다. 그런 경우에 과한 걷기 운동을 계속하면 발은 충격을 직접 받아서 발바닥에 굳은 살이 생기기도 하고 더 심해지면 뼈에 피로골절이 발생해 염증이 생기고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자세가 굽어지고 근육이 줄어 보폭이 줄면서 보행 속도가 10에서 20% 느려진다. 이 동작 그대로 걷기를 실천하면 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고 근육 생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걷기의 운동 효과를 살펴본 걷기는 생활습관병과 만성질환 관리에 효과적이고 특히 고령자들에게 알맞은 운동법이다. 시공간 감각에 늘리는 거, 시각 감각 늘리는 거, 인지 감각 늘리는 거, 근력 감각 늘리는 거, 균형 감각 늘리는 거 다 좋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걷기 운동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의 다양한 질환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부터 건강하게 제대로 걷는 방법 소개합니다. 먼저 평지를 걸을 땐 양발을 11자로 한 뒤 발과 발 사이의 간격인 고관은 자신의 주먹 한 개가 들어갈 정도로 벌립니다. 또한 어깨를 펴고 턱은 당기며 등과 허리를 바로 세운 상태에서 시선은 15m 앞을 보며 똑바로 걸어야 하는데요. 이때 보폭은 자신의 키에서 1m 정도를 뺀 길이가 적당하고요. 속도는 살짝 빠른 정도로 시속 5km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부터 발바닥 그리고 발가락 이렇게 순서대로 딛고 걷는데요. 뒤꿈치를 착지하는데 무릎은 자연스럽게 편 상태에서 뒤꿈치를 착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팔과 발이 앞뒤로 일자가 돼야 교차가점이 일자가 됐을 때 올바른 자세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단을 걸을 때는 발가락 끝을 먼저 올리고 뒤꿈치를 계단 밑으로 향하는 자세를 취해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뒤에 아킬레스건과 비복근, 그다음에 햄스트링 부분의 근육이 늘려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 근육이 수축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발을 딛고 많은 계단을 올라갈 수 있고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걷고 있습니다. 걸음걸이에 있어 자세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신발입니다. 어떤 신발을 골라야 하나 망설이신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우선 워킹화의 앞코가 둥근 것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한국인의 발은 서양인의 발에 비해서 발폭이 넓고 뭉툭한 형태의 특성을 갖습니다. 발볼이 넓고 앞코가 뭉툭한 형태의 신발을 고르시는 것이 편안한 워킹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워킹화 고르는 데 있어 특히 신경 써야 할 게 바로 바닥과 맞닿는 밑창인데요. 지면으로부터 오는 충격을 적절히 흡수하고 분산시킬 수 있어야 걷는 사람이 받는 피로의 느낌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깔창과 신발의 창에 적절한 쿠션이 포함된 신발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화 밑창의 경우 땅에 바로 닿기 때문에 자주 신으면 빨리 닿는데요. 밑창이 닳았을 때 우리 몸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먼저 밑창이 많이 닳은 신발을 신고 발의 압력인 족저압을 측정했습니다. 밑창이 닳은 신발은 발에 어느 정도의 압력이 가해지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발의 압력이 고루 분산되지 못하고 발바닥을 제외한 발 바깥쪽인 측면과 뒤꿈치에도 압력이 몰렸습니다. 발을 지지해주는 압력 분포에 변형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변형들이 결국에는 신체의 근골격계 질환의 하나의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새 신발의 경우 밑창이 완충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발바닥을 제외한 전체 압력이 고루 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운동화 사이즈 선택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발가락이 앞에 닿지 않고 편히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뒤꿈치는 발을 신발의 앞쪽으로 밀었을 때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가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었을 때 발등에 압박감이 없고 편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신었을 때 가볍고 바닥에 탄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끈을 맨 상태에서 뒤꿈치가 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효과적인 걷기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러닝머신을 시속 4km로 고정한 뒤 10분간 걷기 비교 실험을 해봤습니다. 같은 속도로 걸었을 때 심장 박동수는 분당 88회,
하지만 빨리 걷기와 천천히 걷기를 반복해 속도에 변화를 주자 100일회로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칼로리 소모량도 32에서 41kcal로 크게 늘었습니다. 걷기 속도를 바꾸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추가로 소모되는 겁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에서도 걷는 속도에 변화를 줄수록 칼로리 소모가 최대 20%까지 늘어났습니다. 5km나 6km로 늘렸다가 마무리 때는 속도를 낮춘다든지 또는 속도를 높였다 낮추는 것을 10분 단위로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변화를 주게 되면 운동의 효과가 늘어날 것입니다. 또 직선거리를 걷더라도 왕복 운동을 하는 등 방향을 자주 바꿔주면 운동 효과가 훨씬 더 높습니다. 점차적으로 보폭을 넓혀 걸었다. 보폭이 넓어지면서 걷는 속도도 빨라졌고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걷는 자세가 꼿꼿해졌다. 보폭을 넓혀서 보행을 하다 보면 이제 흔히 쓰는 제일 중요한 근육들, 대퇴사두근이라든지 엉덩이 쪽 근육 자동적으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보폭 넓혀 걷기 운동을 실천하면 지면에 힘을 가했을 때 반작용으로 올라오는 지면 반력의 영향으로 척추 기립근이 발달하고 스트레칭 효과로 장요근이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척추도 안정되고 자세도 교정되면서 허리 통증이 감소한다. 상체의 균형이 잡힌다는 것 자체는 허리로 가는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먼저 모든 행동과 인체 반응에 따른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기 위해 센서를 부착하고 자연스럽게 걸어 평소 보폭을 측정한다. 그리고 계산식을 통해 각 지원자들의 키에 적합한 목표 보폭을 산출한다. 키에 따른 적정 보폭은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세 가지 방식으로 계산.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를 적정 보폭 범위로 정하기로 했다. 보폭을 10cm 넓혔을 때와 20cm 더 넓혔을 때의 차이를 분석해봤다. 보폭을 10cm 더 넓혀 걸으면 자세가 꼿꼿해지고 속도가 빨라진다. 하체와 허리 근활성도가 좋아지고 보행 안정성은 비슷하다. 10cm 이상 넘어가고 20cm가 됐을 때는 많이 일어났지만 그에 반해서 부상의 위험도 그만큼 늘어났다. 이에 비해 20cm 더 넓힐 경우 속도는 오히려 늦어지고 수직 발력으로 관절의 무리가 커지며 상하 움직임 편차가 커져 낙상 위험이 증가한다.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걷기는 양발 지지기가 있고 달리기는 없습니다. 독이 되는 걷기에는 팔자걸음, 안짱걸음, 비대칭 걸음, 그리고 자기 수준에 맞지 않은 작은 보폭이 있습니다. 올바른 걷기는 바른 자세를 기본으로 자기에게 맞는 운동화를 신고 키에 적합한 적정 보폭으로 걸어야 합니다. 참 쉽죠? 감사합니다.